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 조경 설계, 시공, 관리라는 제목으로 좀 굉장히 크게 잡았는데요. 저희 그 이전의 스케줄에 나온 그 발표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를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사항 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아까 제가 한번 안내는 드렸지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발표 끝나고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시공 회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를 하면서 그 조경 시공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조경, 스마트 랜드스케이프, 이제 공원에서 조금 더 개념을 넓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스마트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전주희 수석님이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 제안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어떤 공간에서의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다변화하는 것, 당연히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고요. 반드시 시설물이라는 게 아니라 시설물이든 그 공간이 그 프로그램이나 용도에 맞춰서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일단 스마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건축물에서의 예시처럼 이렇게 파사드가 다양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건물이 최적화되고 어떤 타겟의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한 공간의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조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저희가 그 보통 앞에 이제 그 패널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은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표현합니다. 이미지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수체계 아니면 공기, 사람들의 어떤 공선체계. 저는 이게 가시화되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항상 고민이 스마트 공원 여러 군데 돌아봐보고 실제 보지만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보고 그거를 그 건설에 적용을 해야 제대로 스마트 공원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가 아니라 이거는 시공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는데요. 몇 가지 큰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상 증강 현실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고 어떤 것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셔서요. 두 가지 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가상 증강을 같이 합해서 X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제 MR 넘어가서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선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그렇게 확장 현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저희가 설계 도구로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보통 쓰는 3D 모델들, 설계에서 많이 쓰시는 3D 모델들도 될 수 있고 저희가 하는 그 AR, VR이 가능한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델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피지컬 모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 피지컬 모델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특히 저희 연구실이나 제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3번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저희가 다루는 도시 조경 공간이고요. 가상의 제품은 그냥 단순한 3D 모형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그 둘을 무슨 정보로 이을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모델은 그냥 3D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실제 공간과 그 가상의 모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제가 주로 이렇게 탐색을 하고 서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조경, 설계, 시공, 관리 라는 큰 어떤 생애 주기를 보고 있는 거는 그게 절대로 하나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스마트하게 돼도 시공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공이 됐다고 해도 관리가 안 되면은 이제 전혀 쓸 수 없는 시설물로 이제 낙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노력들이나 학생들하고 했던 작업도 있고요. 회사에서 했던 작업도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식재 정보든 수체계 정보든 모든 조경 관련된 요소들의 정보 수집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설계회사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설계를 하면서 이 정보까지 수집하실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학계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식재 정보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학계와 같이 설계 쪽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몇몇 그 프로그램이 식재 정보가 잘 나와 있는 외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종은 없어서 우리나라 수종은 그냥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이 이제 계절감이 있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잎의 모양이라든지 패턴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맞는 저희 수종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요. 뒤에 이제 샘플 보여드릴게요. 저희 조경 공간에서는 계절감과 생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설계에서 반영은 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에서 모든 꽃들이 다 펴, 봄꽃과 가을꽃을 핀 거를 상상하고 했는데 현실은 다르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시뮬레이션까지 고려를 해야 조경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수목이 교목 과목이 250종 4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지만 저희 수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종에 맞게 저희가 식재 정보를 수집해서 일단은 조달청 등록 식재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한국 수종들도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부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나무들이 정보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3D 모델 프로그램과 협력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설계 시뮬레이션 될 수 있고 시공의 시뮬레이션 될 수도 있고 관리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해 보면서 어떤 그러니까 시공 단계면 시공 단계, 아니 관리면 관리 단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화되는지를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게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무에서 이런 그 수목 정보들, 보통 저희가 내역을 뽑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무에 집어넣고요. 그거에 따라서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들을 실제로 심습니다. 심어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옆에 이제 이거는 의뢰를 저희가 받은 건데, 옆에 이제 그 먼지 공사장 먼지가 오는데 이 공간에 교식제를 했을 때 얼마나 먼지가 덜 쌓이는지 를 실제 시뮬레이션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일렬식재, 군식 뭐 근데 뭐 2열 교호 배치가 가장 효율적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레벨에서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툴들이 좋은 게 플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레벨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먼지가 됐던 분진이 됐을 때 이게 일부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파티클을 키워놨는데 나무에 이제 걸려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스크리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학생들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3년째 가상경관 설계라는 수업을 새로 신설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했던 학생 작품인데 광화문의 조명 설계안을 제안을 하고 그 설계안을 이제 실제 모델에 넣어서 아이레벨에서 봤을 때 어떤지, 그다음에 주변의 그 조명과 어우러졌을 때 어떤지를 그러니까 설계 시뮬레이션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같은 수업에서 같은 대상지를 갖고 다른 팀은 열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굉장히 열환경이 취약하다 보니 예를 들면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할 때 어떤 위치에 설치해야 사람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 좋을지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열 복사열에 관련해서 재료별로 조금씩 그 돌이면 더 뜨겁고 뭐 잔디면 시원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L자는 회사에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흥 캠퍼스에 지금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흥 캠퍼스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공사판인데요. 다 하나도 지어진 거 없습니다. 이쪽에 건물 2개, 4개 이 정도만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대략 한번 이제 그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을 이제 3D로 만들고 거기에 정보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나무나 이런 그 나무의 영향이라든지 뭐 바람길, 그다음에 수목 정보, 사실 이제 테스팅 베드에 좀 더 가깝고요. 이걸 나중에 저희 그 수업에 지금 현재 수업에서 대상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툴로 학교에서 수업에서 또는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워크샵입니다. 시공. 모형을 만드는데 AR 글래스를 쓰고 만듭니다. 도면이 없고요. 그냥 3D로 라이노로 바로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AR 글래스로 쓰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팀장 한 명이 그걸 쓰고 지시를 하면 팀원들이 개수나 위치를 정해서 팀장이 위치하는 겁니다. 테스팅을 해봤는데 실제 이제 땅에다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로 뭐 정원이나 뭔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박람회에 이제 출품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도면이, 아까 그것도 도면이 전혀 없었지만 이것도 도면이 전혀 없이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디자인,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인 디자인을 일부러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각으로 쉽게 그냥 그 줄자만 갖고 할 수 있지 않고 뭔가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도록 했고요. 이게 그 매티스 리포드 가든이라고 하는데 매티스 가든 페스티벌에 넣었는데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게 그 당선작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글래스를 쓰고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제안하고 AR 글래스를 쓰고 홀로렌즈를 쓰고 아까 그 비슷한 모델 학생들하고 했던 워크숍 방식으로 이걸 전체를 다 만든다라는 게 컨셉이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가게 됐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AR 글래스를 들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돼서 그쪽에서 도면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거는 도면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도면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게 컨셉이다. 라고 시작해서 그러면 오케이. 저희가 장비를 다 보내고 도면 없이 장비만 쓰고 너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서 실제로 시공은 현지에 저희는 전혀 못 갔고요. 그때는 현지 인원들이 했고 저희는 줌으로 시공 감리 미팅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장비가 그 홀로렌즈랑 매직리프라는 그 AR 장비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을 같이 보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사진 찍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보낸 저희의 도면입니다. 이게 2D 도면은 전혀 없고 그냥 이걸 보냈습니다. 이 모델을 보냈고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각각의 색깔이 어떤 정도 어느 길이에 어디서 시작하고 어느 방향으로 감기는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면에서 표시할 게 없고요. 이걸 보고 이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일단 센터를 잡아야 되고 그 센터부터 몇 미터까지를 이제 감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거를 현장에서 AR 글래스를 쓰고 보면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그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말뚝 박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센터에다 말뚝 박고 그 다음에 높이 잡고 그 다음에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빠른 시간에 됐고요. 지금 일하는 친구들이 캐나다의 건축학과 학생들인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2명의 학생들이 이거를 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처음 써보는 장비였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그걸 저희는 그러면 이제 시공 감리를 어떻게 하느냐. 왼쪽은 현장에서 계속 바뀌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저희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3D 모델. 그러면은 계속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듯이 이게 어디가 좀 잘못된 곳이 있는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 모델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이제 계속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듯이. 그때 이제 필요한 장비가 360 카메라이고요. 지금 큐픽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 이제 지금 이제 왼쪽이 바뀌어서 왼쪽이 디지털 트윈이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시공이 완공된 모습이고 이제 이게 준공 직전의 모습입니다. 플랜팅 가운데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현지에서도 매스컴이 많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사실 직접 못 봐가지고 그게 참 아쉬운데 2년 동안 이게 전시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비게임 분야에서 VR AR을 획기적으로 사용한 어떤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에픽 게임즈라고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 다 아는 그 큰 그 게임 쪽인데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흥 캠퍼스에 있는 그 SLG 저희 시공 회사에서 최근에 작년 이제 올해 초에 준공한 건데 이거 그룹판 작업입니다. 그룹판이 설계하셨던 놀이터이고요. 저희가 이제 입찰로 해서 도급공사로 따서 했고 사실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테스팅할 수가 있는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패턴 같은 것도 AR로 하면서 볼 수 있었고 이제 나중에 보지만 제가 요거는 여기에 이게 지금 회사에서 했던 작업들 나오는 건데요. 이 뒤에 잠깐 같이 나와서 영상은 요걸로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캐나다에서 시공하는 영상들이고요. 소리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도면과 그 다음에 AR 마커로 하는 것들. 이게 그 줌에서는 동영상이 조금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나무를 뽑아 쓰기 위한 버추얼 나무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컨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제가 쓰고. 이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MEP나 이런 쪽에 정보화 쪽에 좀 누가 요청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 여기 그 놀이터에서 이제 준공 직전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지금 그 공사장 아저씨신데 이걸 쓰고서는 요 기둥 위치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위치 잡으면 아시겠지만 놀이터 기둥 위치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리로 2분 남았는데 빨리 관리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사실 서울식물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확장이 됐는데 요거 조금 넘어가고요. 뒤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식물원에서의 어떤 그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들 학생들이 이것도 가상경관 설계 수업에서 다양하게 해본 건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설계 작품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AR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에서도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했던 제안서 중에 하나가 식물 리터러시를 AR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교육 전시 콘텐츠 그 다음에 아니면은 VR로 투어하는 그때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VR 탐방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야간 경관을 야간으로 만들어 놓고 야간으로 이렇게 탐방하는 거를 VR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이긴 한데 AR 도슨트 방식으로 해서 뭐 식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한다는 거는 기획 단계, 제작 단계, 그다음에 이제 앱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에 그 이제 앱 개발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스마트 공원에서는 절대로 그 프로그래밍이나 앱을 모르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면 이제 쓸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안전 점검 같은 것도 줄자로 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고 뭐 앱화돼서 된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20초 남았는데요.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상경관 설계 수업 이번 학기에도 진행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 파이널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뷰 학생들이 이제 그 마감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됐지만 30초만 더 주세요. 이거는 시흥 캠퍼스에 있는 그 네, 시흥 캠퍼스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실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학생들한테는 이걸 가지고 스마트 공원
설계안을 제시해라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개선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것을 스마트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제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수체계를 좀 새로운 제안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 그다음에 식재에서 그 관계가 여기 아마 안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스마트 관계 시설 한번 넣어봐라 그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수공간에서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펼쳐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조금 도와주고 학생들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조명과 쉘터에 대한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조명 설계를 좀 개선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베큐에이션 플랜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그 대피시 어떻게 되는지 조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만들어 보라고 했고요.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대피하는지 이쪽을 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물이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는 비가 오면은 이제 어닝이 쳐지기도 하고 이런 인터랙션들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어떤 정보를 담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라고 했고요. 전체 그 마스터 플랜에서 이게 어느 위치에 있고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30초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